자, 일단 면접 우수 특징이 뭐냐 물으셨습니다. 제가 뭐 그냥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잘하는 건 모르겠어요. 모르겠고 일단 다르게 하자. 그러니까 다르게라는 가치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다르게 답변하자. 다르게 답지도 쓰고 답변도 하자. 뭐, 뭐 예를 들면 그 다르게는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는 물론 있는데 예컨대 뭐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경험 과제에서 부처나 뭐 업무 같은 거 할 때 좀 남들 좀 잘 안 하는 거 대신에 좀 내용을 좀 더 공부를 좀 하셔서 그래도 좀 많이 알아봤다 이런 티를 내는 것. 뭐 참고로 경험 과제에서 썼다고 안 보내줍니다. 그거랑 뭐 약간 상황 과제 같은 경우도 조금은 좀 뭐라 그럴까 좀 구체성 있게 나름대로 좀 아이디어를 좀 넣으려고 좀 구체성 아이디어 뭐 이런 거를 좀 넣어 아이디어를 좀 넣으려고 예, 좀 노력하시는 거. 이건 사실 문제마다 복불복이라서 참 이거 미리 예상하기 좀 어렵긴 합니다. 그리고 제가 또 말씀드렸지만 추가 질문, 약간 상호과제 끝나서 추가 질문을 그래도 한두 세 개 정도 할 텐데 정도 어, 좀 잘 받게 질문을 좀 문 정도를 좀 받으실 수 있게 하면 좋겠다. 약간 플러스 알파 같은 개념일까요? 받으면 좋겠다. 하여튼 이것도 자기 마음대로 되는 건 좀 아니기는 해요. 면접관이 뭐, 질문하고 싶어야 질문을 하는 거기도 합니다. 뭐 그런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어, 그 무엇보다 더 가장 중요한 게 과목별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거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냐, 그, 그 질문지 질문이라고 말하는 질문지 질문이라고 소위 말하는 좀 뻔한 나중에 좀 배우시게 될 텐데 뻔한 질문들이 좀 있습니다. 각 과목별로 경험 과제 같은 것도 시간 남으면 뭐 조직 역량이 중요하냐, 개인 역량이 중요하냐, 뭐 그런 류의 질문들입니다. 뭐 예를 들면 또 뜬금없이 외국에 자랑할 만한 정책이 뭐가 있냐, 뭐 이런 류의 질문들 그냥 누구나 다 그냥 나오는 거고요. 그냥 뭐라도 얘기하시면 되는 것을 이게 모호한 되게 좀 추상적이고 그냥 아무 말 해도 되는, 그냥 아무 말 해도 별 문제 없는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 경험형이라서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 쓰시면 좋겠다. 질문의 답변에도 좀 더 신경 써서 좀 구체적으로 좀 하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려요. 질문제 질문. 요거는 사실 수업을 좀 들으시면 좀 이해가 되실 텐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일단 경험 과제 요거는 제가 본인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요거는 이제 본인이 하실 수 있는 부분이고 요거 조금 더 하겠다라는 거는 내 마음대로. 그다음에 상황 과제도 이거는 사실 좀 복불복이 좀 있습니다. 문제에 따라서 너무 뻔한 문제가 나오면 참 뭐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되게 뻔하거나 좀 기출스러운 상투적인 문제들이 요즘 많이 나오기는 해서 뭔가 좀 구체적인 걸 쓰고 싶어도 뭐 그러지 못하는 문제가 있기는 한데 뭐 기왕이면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한 가지. 또 추가 질문 역시도 아까 말씀드린 본인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긴 하나 적어도 가장 본인 마음대로 되는 게 이제 요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제가 좀 너무 이렇게 그러니까 물론 이제 경험 과제할 때 자기 막 자랑하는 것만 막 신경을 쓰시고 그 자랑하는 질문을 경험 과제에서 한 한두 세 개밖에는 답 질문을 못하고 나머지 한 서너 개 정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질문제 질문 받는 거거든요. 이 질문지 질문이 뻔하다고 요거를 대면대면하지 마시고 면접 잘 보는 분들은 이 질문지 질문까지 뭔가 본인이 구체적인 거를 얘기하시거나 이제 본인이 좀 밀어넣기를 하시거나 그런 게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일단은 그리고 뭐 이런 게 좀 티가 나서 좀 무술을 이제 얼마나 주는지 모르겠으나 뭐 일단은 본인이 할 수 있는 노력이 뭐 대개 이제 이 정도가 좀 더 강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물론 이제 이거는 필요 조건이죠. 또 이제 충분 조건은 각 조별로 어떤지 또 이게 또 절대 평가가 아니라 오전조 4명, 오후조 5명의 상대 평가적 성격이 좀 강하기 때문에 면접조 안에서 뭐 나만 잘해서 꼭 우수를 받는다 이렇게 말하기도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좀 그 외부 요인이 많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겠으나 최소한 뭐 일단 요 정도는 좀 신경을 쓰는 게 조금 더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자기 자랑하는 얘기에만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좀 뻔한 질문이 어쩌면 더 차별성이 있다. 라는 게 이제 제 경험칙입니다. 이런 질문까지 좀 안정적으로 좀 하실 수 있게 이 정도 일단 말씀 좀 드릴게요. 다음에 이제 면접 우수 비율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 걸 제가 충분히 알고요. 뭐 다른 학원가에서는 뭐 면접은 알아서 하는 거지 무슨 뭐 정해지는 게 한 개도 없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걸로 제가 아는데
제가 기자 출신이고요. 예, 참고로 예, 제가 뭐 그냥 그뭐 인사혁신처가 내부에 여러 가지 일을 하시는 거를 제가 뭐 이렇게 하나하나 까발려서 말씀드리진 않습니다. 예, 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정보들 뭐 근데 그 평정 자체가 공정하다, 평가 방법 자체가 공정하다 못해 좀 기계적인 부분까지도 물론 있다. 뭐 등등등 뭐 이게 감정 호소해서 뭔가 뭐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평가되는 그런 게 아니다. 뭐 이런 류의 뭐 정제된 언어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그러니까 일단 각 조에 그냥 우수 관련돼서 각 조에 일단 최소 한 명은 줍니다. 임명. 이거를 제가 뇌피셜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예. 현재 최소 한 명은 준다. 한 명. 그러니까 9명 중에 9급의 경우에는 최소 한 명은 준다. 안 줘야 될 이유가 일단 없습니다. 첫 번째. 그리고 면접을 평정하는 건 면접위원 기준으로는 이 우수 한 명, 그러니까 뽑고 싶은 사람 한 명 뽑으러 오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 한 명을 주는 건 그냥 기본값이다. 그렇다 경우에 따라서 두 명이 되는 경우도 이거는 이제 두 명이 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좀, 예, 이게 좀 흔들리는 게 되게 많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두 명까지는 그래서 저도 말씀드렸지만 이것도 뭐 어떻게 케바케이긴 합니다만 뭐 해년마다 다르고 직립마다 다르고 동참자 상황 그다음에 또 어느 정도 더 뽑아도 되는지에 대한 약간의 그 유도리 뭐 여러 가지가 얽혀져 있기 때문에 뭐라고 그걸 말하기는 어려운데요. 각주에서 한 명은 주지만 두 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아실 수도 없고 예, 뭐 방법은 없어요. 이 정도로 일단은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소 한 명은 주는데 과거 뭐 예를 들자면 뭐 이제 특정 직렬 경우에는 뭐 두 명을 준 경우도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과거 특정 직렬 같은 두 명씩 주는 경우도 있었고 9명 기준이긴 합니다. 극단적인 사례는 한 4년 전인가 5년 전쯤에 코로나 전해였는데 그 전에 국가적 7국 같은 경우에는 예, 뭐, 전전해군요. 예, 2018년 정도로 제가 기억이 드는데 7급은 7명이 한 조거든요. 7명. 예, 7명이 한 조인데 오전 조 3명, 오후 조 4명 이런 식입니다. 시간이 좀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7급 같은 경우는 한 조에 예, 우수는 무조건 2명씩 주게 한 경우도 그때 해에 있었습니다. 그때 해. 제가 이런 걸 왜 하냐 그러면 뭐 제가 뭐 직접 인사혁 신청 물어봐서 하는 거 아니고요. 여러분 이제 나중에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현직 다 가시면 거기 과장님 이런 분들 이제 차출돼서 면접장에 오시거든요. 오시면 또 이러저러 얘기하시고 또 들은 분들이 저한테 또 카톡으로 알려주시고 뭐 이랬대요 저랬대요 하다 보니 그런 정보들이 이렇게 쭉 누적이 되다 보니 물론 전체는 아니긴 하지만 되게 이렇게 가이던스가 가는구라는 걸 뭐 직간접적으로 취재를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뭐 그런 것 때문에 뭐 더 그 여러 가지 얘기를 드릴 수는 있는데 그건 뭐 그때 당시에 특정 직렬에서 했던 것이고 제가 요즘 최근에 인사혁신 특히 이제 코로나 이후로 보면 국가직 면접에 어떤 빡세게 이렇게 분배라는 느낌은 좀 아니에요. 왜냐 그러면 코로나 이후로 국가직이 정원을 기본적으로 못 채웠습니다. 계속. 왜냐 그러면 이제 지방직도 이제 선호도가 워낙 높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뭐 이렇게 막 걸러낸다 이런 느낌이 별로 없고 약간 좀 흠결이 없는 정도만 필터링 하는 느낌이 좀 강해서 뭐 미흡도 그렇게 주는 것 같지도 않고 그 면접을 좀 뭔가 좀 분별하겠다 변별하겠다 이런 뭐 의지나 뭐 이런 게 느껴지지도 않고요. 또 코로나 이후로 3, 4년 동안 이제 질문지 자체도 뭐 달라지는 것도 없고 뭐 새롭게 들어가는 질문도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래서 늘 이렇게 예측 가능한 대로 보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러다 보니까 특히 이제 면접을 좀 잘 보셔야 되는 분들은 좀 깝깝한 게 조금 있어요, 사실은. 그냥 질문제 질문만 받다가 끝난다 이런 인식이 워낙 강하거든요. 그런 느낌이. 그래서 앞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뭐 적자 최소 한 명은 주지만 그 이상 어떻게 되는지는 알 바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얘기이니 다만 제가 그 카페에서 제 수강생들 통계를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배수 바뀌라고 생각하시는 명백히 일배수 바뀌고 커트라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중에도 그냥 에버러지로 한 40% 정도는 붙습니다. 물론 그 직렬마다 다르고 다 사정이 달라서 뭐 통계값이라는 게 그닥 큰 의미는 없지만 그게 꼭 우수를 받은 게 아니라 정원보다 좀 더 뽑아주고 또 동점자가 뭐 경우에 따라서 커트라인이 많이 몰려있어서 동점자가 많아지니까 이제 보통을 받아도 붙을 수 있는 경우도 일부 있고요. 그다음에 또 정원보다 좀 많이 뽑다 보니 뭐 그냥 얼떨결에 다 같이 붙어주는 경우들도 있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커트라인 분들이라고 우수를 받아야 된다 이런 강박은 좀 갖지 마시고 본인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 다르게 좀 적극적으로 좀 다르게 약간 이런 컨셉을 좀 가지셔서 특히 질문 뻔한 질문들에 조금 더 좋은 답변 그러니까 이제 본인 얘기를 좀 많이 하시는 거죠 당연히 그런 답변을 좀 더 하시는 게 좀 가성비가 높은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 정도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우수 비율에 관련돼서는
다음에 이제 미흡 이유입니다. 미흡. 어떤 사람이 미흡 받냐? 일단은 이것도 제가 오픈 뚜껑에서 말씀드렸는데, 이제 미흡인 게 이제 일배수한, 그러니까 미흡은 아주 확인하는 방법은 딴 게 아니고, 본인이 일배수 안이 확실한 점수인데, 그죠? 예, 필기 점수가 확실을 한데, 예, 최종 불합격되면, 이걸 가지고 이제 유출을 하는 거죠. 미흡이라고. 뭐, 이게 기본 값입니다. 이런 경우는 이게 참 뭐 일단 제가 이제 자연 미흡률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거 뭐라고 해야 되나? 그냥 그냥 부족해서 하는 오리지널 표현을 쓸게요. 오리지널한 미흡. 야, 뭐 쟤는 좀 뭐 이렇게 좀 뭐가 좀 문제가 좀 있다. 뭐 공무원 생활을 좀 힘들 것 같다. 뭐 그런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거를. 그러니까 오리지널한 미흡. 면접을 보시고는 조금 얘는 좀 부족하다. 그냥 명백하게 그게 명백하게 생각이 돼서 미흡을 주는 경우는 제가 그냥 관념적으로 이것도 물론 직렬마다 해년마다 다 다르기는 한데 그래서 뭐 이렇게 줍니다. 이런 가이드라인은 사실 없어요. 하지만 그냥 이거야말로 제 뇌피셜인데 제 감으로는 한 2, 3% 정도를 봅니다. 응시생에. 이건 뇌피셜입니다. 예, 미흡은 예, 응시 인원 2, 3, 그러니까 이건 조금 다를 수 있는데 뭐 2, 3%, 전 3% 정도를 기본값으로 보고 조금 뭐 예, 좀 변별을 해야겠다면 좀 하는데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인이 부족한 경우를 말하는 거고 면접관이 보시기에 조금 거시기한 경우를 좀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3%라는 말은 예컨대 조별로 예컨대 예를 들자면 9명이 한 조, 9명이 한 조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미흡을 만약에 한 명 주면 9니까 적어도 한 12, 3% 정도가 나와야 돼요. 미흡을 한 명 주면 12, 3%의 확률 정도가 나와야 되죠. 그러진 않아요. 근데 실제로 이제 한 3% 정도라고 하면 그게 4분의 1이니 예컨대 뭐 그냥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뭐 이것도 너무 단순하게 오류가 좀 있는데 제가 또 과학을 전공한 사람이고 기자였던 사람이라 팩트를 이렇게 막 뭉뚱그리는 건 쉽진 않은데 뭐 굳이 산술적으로 얘기하자면 통계적으로 네 다섯 개 조에 한 명 정도 있을까 말까 하는 얘기입니다. 4개 조니까 예. 근데 한 3, 9, 4, 36, 한 40명당 예. 1명 꼴이면 4개 조가 되죠. 예를 들자면 4개입니다. 한 명 정도로 아주 극히 낮은 확률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면접 준비를 했다는데 이렇게 여기에 들어갈 가능성은 되게 좀 희박합니다. 당연하게도. 근데 이거를 걱정하실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오리지널 미술은 그런데 실제로 예, 그러니까 오리지널한 거 말고요. 이제 그 실제 이렇게 떨어지는 이유 같은 경우는 그냥 오리지널한 게 아니라 정원 조절을 위한 상대평가 미흡입니다. 네, 상대평가. 그러니까 이제 누군가는 좀 떨어뜨려야 되고 정원을 어느 정도는 좀 맞춰야 되니 동점자가 너무 많으면 그러니까 미흡을 가지고 정원을 어느 정도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대략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원보다 더 뽑는 직렬이 있고요. 정원보다 아주 딱 맞춰서 뽑는 직렬이 있습니다. 뭐 상관이 같은 데는 칼같이 정원 맞추고요. 뭐 추가 모집도 하지 않습니다. 뭐 그런 직렬별로 좀 차이가 다 있기는 한데 뭐 그거는 뭐 직렬별로 다르다고 치고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상대평가를 통해서 미흡을 줄 수밖에 없는 정원 조절용 미흡이다. 제가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정원 조절용 미흡. 그러니까 이거는 그래서 실제로는 제가 이런 거 구라치면요. 여러분 현직 가시면 다 이렇게 과장님 면접 가셔가지고 다 들을 거 아니에요. 야, PT 원십 예전에 나 뭣도 모를 때 개구라쳤다. 이런 얘기는 했으면 제가 9년 동안인데 제가 살아남지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자, 아무튼 뭐 여담이고요. 이제 이런 경우가 조금 더 많아 보입니다. 확실하게. 그래서 근데 9명 중에서 그 실제로는 이제 미흡 후보자를 골라달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사심사가 미흡 후보자, 예, 골라달라. 일단은 정해놔라. 미흡 후보자를 정해놔라. 미흡을 할게 아니고 미흡 후보자.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이제 뭐 본인 면접인이 생각하시기에 9명 중에 9명이 9명 중에 9등이라는 얘기죠. 예. 물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리지널한 미흡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예, 뭐 그런 분들이 있으면 확실한데 어쩔 수 없이 그냥 한 명 후보자를 정해달라고 하면 누구를 정해야 되잖아요. 그럼 면접위원이 별도로 평가지를 보시고 9명 다 한 다음에 평가지를 보고 좀 체크 숫자를 계산을 하실 수밖에 없거든요. 뭐 협의를 하시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연하게 협의해서 뭐 누구가 제일 그래도 좀 아쉽다라고 판단하시고 그러니까 절대값이 아니고 상대값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래가지고 이제 요거를 정해놓고 나중에 정원 조절을 할 때 요거를 이제 비교해서 뭐 그중에 전부는 아니고요. 일부를 떨어뜨리는 방식으로 나중에 합평을 할 때, 예, 전체적으로 모여서 총평을 할 때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뭐 각조의 위 후보자를 한 명씩 골랐다고 치고 뭐 그중에 반만 떨어져야 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랬을 때 그래서 면접위원들이 이제 서로 별도의 평가지에다가 따로 평가를 해놓는 겁니다. 체크를 해놔서 예, 그 안에서 사실 상대평가는 그 체크의 개수를 가지고 예, 협의를 하는 방식으로 하는 경우들이 예, 좀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조율을 해서 여러분 이제 평정표 면접에 사인을 다 하시고 예, 바로 그 스캐너 돌려가지고 전체적으로 QR코드 있잖아요. 그 면접 평정표에 그거 가지고 다 돌려가지고 그 자리에서 다 확정을 시킵니다. 그날 6시에. 그 면접인이 있는 때 면접인이 다 오케이를 하고 사인까지 하고 다 결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뭐 이런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은 사실 현실적으로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뭐 이것도 뭐 불합리하다라고 말하시는 건 좀 오바인 것 같고요. 제 딴에는 가장 합리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뭐 인원도 조절을 해야 되고 평가도 좀 반영해야 되고 할 수 있는 뭐 가장 구체적인 방안이 아닌가 실무적으로는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사실 이런 얘기 자세히 잘 안 드리려고 말씀을 좀 드리는 거기는 하고요. 그래서 이제 되게 이제 대부분 아까 오리지널한 미흡 인원은 요거밖에 안 되고 내가 뭘 못했다기보다 그냥 상대평가 개념으로 좀 미흡을 주는 경우가 요게 좀 일반적이다. 근데 이거는 정원이 동점자가 어떻게 되는지 뭐 이것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알 수가. 따라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아무리 고민해 봤자 뭐 알 수도 없는 정보이므로 따라서 그냥 본인만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이런 정보 알아보셔야 여러분들 면접 준비할 때 뭐 그닥 도움이 되는 것 같지는 않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미흡 후보자를 고를 때 필기 성적 영향은 없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면접인이 뭐 딱히 떨어뜨릴 사람이 있고 다 그냥 고만고만하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면접인이 괴롭죠. 그러죠? 누군가 하나 후보자를 고르라고 하면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뭐 말씀드렸지만 사후에 그러니까 평정하기 전에 최초에 평정하기 전에는 성적을 당연히 모르고 평정합니다. 그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고요. 하지만 사후에 이런 조절 과정에서 면접위원이 필기 성적을 이 필요하다고 요청을 하면 인사학신처에서 예, 바로 조회해서 알려주는 시스템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그렇다면 면접위원이 뭐 제가 면접위원이면 그러실 것 같아요. 그냥 뇌피셜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뭐 누군가 한 명 후보를 미흡 후보자를 정해야 된다면 딱 봐서 다 그냥 비슷비슷하다면 성적이 가장 조회를 해서 가장 예, 안 좋은 커트라인 분들을 저 같으면 고를 것 같아요. 왜냐? 그냥 어차피 보통 받아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므로 뭐 이런 식의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적을 반영할지는 그건 진짜로 면접인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뭐 인사학적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런 어떤 룰이 있지 않아요. 명문화된. 그래서 이제 조회해서 뭐 하여간 하나 골라주시라고 말을 하고 그걸 가지고 이렇게 비교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일부 뭐 성적이 반영될 수도 있습니다. 뭐 어떻게 그러니까 면접인의 속마음에 관련된 부분이라 이거를 가지고 뭐 예, 뭐라고 이제 예측하거나 뭐 예단할 수도 없다. 그러니까 사후적으로 예, 그랬나 보다 생각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미흡받은 분들 중에 근데 이런 걸 걸리시면 면접을 잘 본 것 같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아주 뭐 못한 것 같지도 않고 그냥 긴장도 되고 연방 답변은 다 했는데 내가 성적이 그래도 일별수하는데 좀 안 됐다 이런 분들이 아주 간혹 있습니다. 아주 간혹 있습니다. 예전에는 조금 있었는데 지금 최근 2, 3년 코로나 이후로는 거의 좀 찾기가 좀 힘들 정도로 적어졌습니다. 그만큼 그렇게 막 주지를 않는다. 뭐 정원도 조금 여유 있게 뽑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겹쳐져 있기는 한데 지금은 그런 경우를 보기가 생각보다 좀 쉽지 않기는 합니다. 생각보다 예년에 비해서는 훨씬 많이 줄어서 여러분들이 그걸 의식해서 뭐 걱정하실 부분까지는 아니다. 그 정도로 좀 정리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원을 꼭 맞추는 직렬, 뭐 대표적으로 상관행정직 같은 경우가 그렇고요. 예, 뭐 이게 조금씩 그때마다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기관 사정에 따라서. 예, 그래서 그거는 제가 뭐 저기 카페에도 올려갖고, 그러니까 정원이 있는데 아주 최종 합격자 숫자를 딱 비교해 봤을 때 똑같은 매년 거의 똑같은 그런 직렬이 좀 몇 군데가 좀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이지는 않아요. 그런 직렬만 몇 군데 있을 뿐. 넉넉하게 많이 뭐 검찰 뭐 교정 이런 데는 한 10%까지는 아닌데 적어도 한 10% 가까이 더 뽑는 경우가 더 많았고요. 뭐 아주 뭐 7급이긴 합니다만 예전에 감사직 같은 경우는 무조건 칼같이 잘랐던 경우들도 많고요.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일반적이지 않고 미리 예측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반대로 정보보다 적게 뽑은 적이 있냐? 없습니다. 예. 그럴 일은 없습니다. 정보보다 적게 뽑는 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정말 뽑았는데 그분들이 안 오셔서 최종적으로 연수원에 들어가는 인원이 정부보다 적는 건 아주 보편적이 되어버렸어요. 최근 2, 3년 동안에 국가직에서. 하지만 모집 정원 자체를 적게 뽑는 일은 없습니다. 심지어 정원이 그러니까 면접 보러 코로나 때 면접 보러 안 왔던 경우들이 많았거든요. 한 30% 가까이가 면접 보러 안 왔어요. 왜냐면 그 전에 지방직 최종 합격자 발표가 나버렸기 때문에 붙었는데 뭐 굳이 국가직 면접 보러 안 가겠다 그래서 거의 한 30%가 안 온 적이 있습니다. 코로나 첫 해 때. 그래서, 예, 심지어 어느 정도 했냐 그러면 필기 합격자 발표를 추가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추가한 분들에 대해서 다시 면접을 다시 보고, 그때는 이제 면접만 보면 다 붙었습니다. 어느 중열이든. 뭐 그랬던 일도 있습니다. 그 옛날 얘기긴 합니다만. 그래서 이런 거는 좀 그때 상황과 여건에 따라 다 달라지는 거라, 일관적으로 좀 얘기하기가 어렵다.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칼같이 자를지 안 자를지는 그 기관의 사정이 있어요. 기관의 사정.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확히 사전에 알 수 없다는 뜻입니다. 결론적으로는. 뭐 되게 그렇게 좀 맞추는 직렬이 일부 있기는 한데, 예, 요즘 또 공무원들 이렇게 늘리지 못하는 분위기잖아요. 여유 같은 것도 좀 안 주고요. 또 예전 같은 경우 실제로 부서 배치할 때 예전에는 뭐 약간 인턴, 수습 개념으로 해서 일단은 다 그냥 붙여서 데려갔는데, 그 정원 티오에 대해서 워낙 그 지금 현 정부가 예민하다 보니 그 국가직인데 한꺼번에 그 특정 부처로 가지 않고 이제 한 명씩 한 명씩 부르는 경우도 많아요. 요즘 또 경찰 행정직 같은 경우도 보니까 예전에는 한 번에 붙고 한 번에 그냥 들어가서 교육받고 각 견사세 한 번에 거의 다 배치가 됐는데 지난해 들어간 분들은 그냥 몇 명씩 단위로 조금씩 찔끔찔끔 데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게 전체 정원 초과하는 거에 워낙 좀 예민한 상황이기 때문에 현 정부에서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또 어떨지 뭐 기관마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어떨지는 좀 알 수 없다 이렇게 좀 정리하시면 되겠고 그냥 이제 저는 이제 과거의 예를 말씀드리는 것이지 뭐 과거에 이랬다 올해도 꼭 그런다라고 단언할 수 있는 근거는 사실 없습니다. 미리 알 수 있는 방법도 없고 따라서 그런 거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런 말씀을 제가 잘 안 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알아봐야 그죠? 괜히 뭐 헛정보에 낚이지 않는다는 측면에서는 뭐 약간의 도움이 되는 게 있을지 모르겠으나 이런 거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모르고가 면접의 결과에 하나도 단 1도 영향이 없기 때문에 뭐 그냥 뭐 그런가 보다. 그러니까 결론은 그냥 나만 열심히 하자. 끝입니다. 네. 면접관은 면접 시 필기 성적을 알 수 없다고 하시던데 사후적으로 미흡 후보자를 고르는 건가요? 다 한 다음에 이제 누군가 하나를 골라야 되잖아요. 면접을 다 보고 오전 오후에서 여러분 9급 같은 경우는 9명이니까요. 그럴 때 뭐 그런 성적도 본인이 최종 결정을 할 때 판단할 때 원하시면입니다. 원하시면 일상신청에다가 바로 문의해서 확인 참조할 수 있다. 사전에 성적을 알고 선입견을 갖고 평가하는 건 규정 위반이기 때문에 어느 면접에도 그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불필요한 경우. 그러니까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면접위원들이 이렇게 불공정하게 뽑아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오케이? 하등의 이유가. 그러니까 그런 공정성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또 일부 학원에서는 뭐 예를 들자면 뭐 예컨대 뭐 이게 조별로 그러니까 직렬별로 커트라인 동점자 뭐 배분이 다 다르기 때문에 또 어느 정도 또 예를 들면 뭐 정원보다 좀 더 뽑을 수 있는 여유가 있는 데인지 없는 데인지 이게 다 다르잖아요. 뭐 그래서 당연히 우수 미흡의 비율은 직렬마다 매년 직렬마다 다 상이할 수밖에 당연히 없습니다. 일관된 컷을 갈 수는 없어요. 뭐 이게 너무 당연한 상식인데 불공정하게 땡땡 직렬과 땡땡 직렬이 우수 미흡 비율이 다르면 형평성이 어긋나지 않겠냐라는 주장을 하는데 이거 뭐 상식적이잖아요. 직렬 안 해주면 형평성을 맞추면 되지. 직렬별로 사정이 다 다른데 기계적인 형평성을 맞출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당연하게. 그래서 모집 정원이 되게 들쭉날쭉했겠죠. 최종 합격 이론과 모집 인원 자체가. 그러니까 그냥 뇌피셜은 뭐 뇌피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저도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드리나 그냥 참고만 하셔라. 뭐 여러분 면접 자체를 준비하는데 뭐 그렇게 도움이 되는 얘기는 아니다. 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립니다. 답변이 되실까요? 그래도 오해하실까봐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럼 다음 질문 이제 경험과제 얘기입니다. 자, 아까 이제 고졸도 얘기하셨고요. 고졸 분들이 조금 계세요. 예전보다 좀 많이 줄기는 했습니다만, 뭐 고등학교만 졸업했다 이런 분도 계시고, 또 고등학교만 졸업하시고 막 사회생활 이것저것 하시다가 뭐 시험 준비해서 되신 분도 계시고, 또 아예 또 고졸이라서 아무 경험이 없다 이런 분도 계시고, 심지어 뭐 지금 한 번 문의 오신 분은 지금 현재 군 복무 중이세요. 1학년 끝나고 군대 갔는데 군대 가서
좀 하기도 뭐하고 그래서 그냥 밤에 너무 말해서 공부했는데 붙어버린 거죠. 예, 뭐 아무것도 없는 거지 진짜 본인이야말로. 뭐 그런 분도 계시고 뭐 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제가 이런 거 말씀드리면 제가 늘 뭐 그 경험 가질 때도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리는데 본인의 스펙 평가하는 게 예, 스펙 평가도 아니고요. 다음 해당되는 경험이 유관 경험이 뭐 있냐 없냐, 뭐 맞냐, 예, 뭐 이런 거 평가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없더라도 예, 그러니까 공무원 일반으로서 공무원 일반 혹은 예, 그다음에 지원 희망 업무 희망 업무에 관련돼서 예, 그 업무를 일반대에서 이해하고 있는가 혹은 이해하려고 노력했는가까지 포함되겠죠. 예, 이해하고 있는가 업무에 대해서 공무원의 역할에 관련된 일반론적인 것 어떤 품성이 필요한지 그리고 희망 업무는 도대체 뭔지를 이해하고 있는 게 필요한 겁니다. 물론 스펙이 있으시면 아 내가 뭐 이런 걸 잘할 수 있으니까 예 이런 것도 더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쉽고 편하고 좋습니다. 당연히 경험이 있으면 관련된 유관된 경험이 있으면 쉽고 편하고 좋다. 그러니까 유관 경험이나 뭐 경력이 있으면 뭐 당연히 좋은 일이죠. 예, 그 자체는 편한 일이죠. 예, 경력이 있으면 뭐 자랑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런 분들만 뽑는 게 당연히 아니고 이런 분들은 아주 아주 소수입니다. 아주 아주 소수. 예.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특별한 게 다 없으세요. 예, 나만 그런 거 아니거든요. 대부분은 다 비슷하게 특별한 게 없다. 예, 결론은. 그래서 뭐 이게 뭐 경력 채용 뭐 무슨 경력자들 뭐 능력 되는 사람만 뽑는 것도 아니고 공무원은 다 일반적인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게 없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겠어요? 특별한 게 없으니 적어도 내가 지원하는 업무, 지원한 직렬, 또 직렬 안에서도 내가 이런 걸 해보고 싶다 그랬을 때, 아, 뭐가 필요하고 어떤 자질이 필요하고 뭐 어떤 거를 공부해야 되고, 뭐 면접 준비 기간에 조금 보완할 게 있으시면 조금 찾아가지고 좀 아는 척, 예, 조금 더 관심 있는 척 좀 노력하시고, 그 정도입니다. 그 정도.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또 실제로 더 중요한 것은, 예, 실제로 더 중요한 팩트는 제가 뭐 그 경험 과제 설명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질문 리스트를 보면 예, 질문 리스트를 보면 해당되는 경험 그 자체 그러니까 경험이나 경력 그 자체 경험이나 자랑할 예, 자랑 경험 예, 자랑할 예, 경험 그 자체에 관련된 질문은 한 개 아니면 두 개밖에 없다. 이런 말씀 제가 강의 때 드렸습니다. 그죠? 자, 여러분 왜 여러 가지 적어 주셨는데 어느 게 가장 지원하는 업무나 직렬이나 업무에 도움이 될 것 같은 경험이 뭐냐? 오픈돼 있어요? 그냥 본인이 그럼 야, 이런 게 이런 면에서 이렇게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말하면 되는 거예요. 아, 그러면 이 친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당되는 어떤 업무, 공무원 일반과 해당되는 업무를 이해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간접적으로 알고 아, 직무 이해 체크해 주는 거예요. 개념 자체가. 그러니까 그거를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에 경험이 없으시면, 그죠? 예, 뭐가 내가 알아봤다, 뭐 찾아봤다, 이런 거라도 좀 보완해서 내가 알려고 노력했다는 걸로 검은 충분한 겁니다. 물론 이제 경력이 있으면 아 내가 이런 걸 해봤고 잘할 수 있으니 이런 업무에서도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얘기하면 뭐 좋죠. 있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없으시면 경험이 있고 없고를 따지는 게 아니니까 다른 방식으로 뭐 아니면 희망 업무와 관련된 게 좀 적으시면 희망 업무 공무원 일반 착해요 성실해요 소통력이 좋아요 뭐 그게 일반적인 거잖아요. 범용의 질문, 범용의 그런 것들을 조금 더 강조해서 내가 성실하고 착하고 뭐 맡긴 일이면 뭐든 열심히 할 수 있다. 뭐 이런 캐릭터를 잡으시고 뭐 딱히 뭐 이쪽에 뭐 특별하게 무슨 역량이 있거나 경험이 있어서 지원한 게 아니라도 앞으로 이러이러한 이거를 해야 된다는 걸 내가 알고 있으니 앞으로 이러이러한 거를 좀 배우려고 노력하겠다. 뭐 그런 거에 대한 구체성은 좀 있어야겠죠. 예, 그냥 막연하게 뭐 공부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내가 그런 거를 해보고 싶고 또 뭐 적성에도 맞을 것 같고 뭐 잘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뭐 블라블라 그런 얘기에서 약간의 기미만 얘기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 중요한 건 이런 거 할 때 너무 관념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늘 후기를 먼저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게 결국은 질문 리스트를 물어보는 겁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뭐, 아까 말씀드린 도움이 될 경험이 뭐냐? 그 다음 질문은 되게 뭐, 여러 가지 경험 노력한 것 중에 뭐 어려움이나 갈등 같은 상황은 뭐가 있었고, 그건 어떻게 뭐 해결했는가? 그래서 의지력이나 소통력에 관련된 질문 하나 던지고, 그죠? 예. 그렇게 질문 몇 개 그냥 예, 던지는 거예요. 뭐 거기 쓰신 것 중에 뭐 이것저것 찾아봤다, 공부했다 그러면 뭐 관련된 정책까지 포함돼서 뭐 설명해 보라라든지 뭐 그 내용 한두 개 좀 질문하고
그래서 실제 후기를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답지를 평가하는 게 아니다. 즉 답지에 쓴 스펙, 답지 평가, 답지라는 게 답지에 쓴 여러 가지 스펙이나 자랑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답변, 질문지 질문에 답변을 평가하는 거다라는 말을 제가 늘 드리죠. 답변을 평가하는 것이다.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그 느낌을 아시면 스펙이 아니라 답변을 평가하는 것이다. 그죠? 그 답변을 잘하시면 되는 거예요. 물론 답지도 그에 맞춰서 좀 열심히 쓰셔야 되지만, 요거는 너무 좀 예시를 좀 들고 좀 아주 길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라서, 요거 관련된 거는 제가 저 경험 과제, 이번에, 저번에 며칠 전에 수업하면서 앞부분에 좀 엑기스로 좀 뽑아서 좀 한 거를 제가 따로 받아가지고 영상을 여러분께 좀 공유해 드리려고 하니까, 그거 좀 보시고 좀 이해를 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무엇보다 좀 후기를 여러 개를 보셔야, 아, 뭐 다 경험 없는 사람들이 다 그냥 비슷비슷하게 했네. 뭐, 이렇게 좀 알고 있네. 이렇게 성의 있게 썼네. 그 정도만 좀 이해하시면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험 있고 없고를 따지지 마시고 뭐 소소한 거라도 잘 엮어서 얘기하시는 것도 필요하고요. 또 희망 업무에 딱히 맞는 게 없으면 좀 공무원 일반적인 거라도 좀 강조해서 좀 얘기하시고 대신 희망 업무는 면접 준비 기간에 좀 내가 좀 찾아보고 관련된 직례되는 업무들은 찾아본 성의를 담으시면 되는 겁니다. 뭐 없는 걸 만들어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자, 이 정도 답변 드리면 괜찮을까요? 네. 자, 다음 것도 다른 직렬, 뭐 기관 출신인데 왜 지원했냐, 뭐 다른 일 하다가 지원한 경우나 뭐 현직 출신 중에 뭐 지방직 다니다가 오시거나 아니면 뭐 전혀 좀 다른 업무를 하다가 예를 들자면 뭐 심지어 뭐 경찰 작년이었나요? 재작년도 좀 정확히 제가 기억이 없는데 경찰 생활 한 7, 8년, 예, 형사과에서 한 7, 8년, 최종 형사과에서 7, 8년 근무하시다가 전산직을 지원하신 분이 계셨어요. 여성분이신데 그분은 심지어 전속과 출신도 아니세요. 가장 이유는 이제 업무가 너무 이제 좀 힘든 것도 있고, 힘든 것도 있고, 뭐 발령 문제도 있고, 뭐 고민하시다가 이렇게 계속 뭔가를 하기가 쉽지 않겠다라고 판단이 들어서 좀 어렵게 했는데 왜 전산을 했냐? 아, 그분은 참고로 이공계도 아니세요. 예. 무슨 과 경영학과인가 그냥 아주 무난한 과였는데 이유는 뭐 딴 거 없죠. 뭐 많이 뽑으니까. 예. 많이 뽑으니까. 그래서 뭐 잘 모르지만 예, 그냥 뭐 아예 모르는 건 아니신데 뭐 그거 관련된 경력이 있지도 않은데 그냥 지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면접 보고 그분 떨어졌냐? 아무 생각 아무 저기 문제 없이 붙으셨어요. 결론은. 무슨 말이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런 분들이 좀 계시는데 중요한 건 아까 과거에서 이렇게 넘어와서 뭐 이런 여러분들의 어떤 그 경력상 이런 그런 것들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스펙 평가하지 않는다는 의미 안에는 여러분들이 뭐 전직을 하거나 이직을 하거나 뭐 그런 유무, 예컨대 어디 다른 데 있다가 다른 데서 근무하다가 전혀 이쪽을 왔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뭐 네가티브하게 마이너스를 평가를 하는 방법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뭐 민간에서 예를 들자면 민간에서 예컨대 유관되는 어떤 일을 하시다가 공무원 지원하시는 경우도 있죠. 그러면 그분들은 고민이 없냐? 그렇지도 않아요. 아니 민간에서는 뭐 대표적으로 7급에 그런 분이 계셨는데 민간에서 프로그램 그 팀장급 이상으로 해서 뭐 연봉으로 빡셀 때 한 1억까지도 받으셨던 분이 계신데 한 10년 정도 되시는 전산직 지원하셨어요? 왜? 도저히 이렇게 해가지고 인생 못 살겠다라고 판단이 들어서 뭐 월급도 좀 꽤 받은 게 있고 야 이제는 좀 공적인 일을 하고 뭐 그러고 싶다고 남성분이신데 하신 분이 계세요? 그분은 뭐가 걱정이겠어요? 아니 민간에서 이렇게 잘 나가고 비용 잘 받고 이랬던 사람이 뭐하러 공무원 해? 혹시 뭐 그쪽에서 무슨 사고라도 친 건가? 뭐 그런 생각을 할까봐 또 본인은 그런 게 또 걱정이에요. 무슨 말이냐? 경력이 있거나 유관되는 부분이면 또 왜 또 좋은 데 놔두고 여기 오냐라고 걱정이시고 또 전혀 또 그 반대면 뭐 아무것도 없는데 또 왜 일로 오냐? 뭐 편해서 오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오해를 할까봐 걱정이시고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 양자의 경우 모두에도 이직이나 전직이나 이런 것 자체는 평가 대상 자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직, 전직, 뭐 이직이건 전직이건 이거 자체는 평가 대상 자체가 아니야. 자체가 아니다. 이게 체크리스트에 없어요. 체크 항목에.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린 체크 항목 자체에 존재해요. 체크 항목 자체가 부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면접위원이 궁금한 건 뭐겠어요? 스펙이 좋은 친구들이 오면 뭐겠습니까? 아니 이거 월급도 얼마 안 되는데 이게 뭐 이거 뭘 좀 알아는 보고 왔나? 이거 빡센 거 월급도 얼마 안 되고 괜히 욕만 처먹는 일인 건 알고는 오나? 혹은 전혀 그쪽 경력이 아닌데 오면 아이고 많이 뽑아가지고 그냥 공무원이나 되자라고 그냥 붙어가지고 적응 못 해가지고
관두지는 않을까? 결론은 이 모든 게 수렴하는 건, 그죠? 근무의 안정성입니다. 안정적으로 근무할 사람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모르면 배우면 되고요. 예, 뭐 공무원 9급의 일이 직무가 무슨 대단한 지적 지식을 요하지 않습니다. 뭐 조금 부족하더라도 처음에 배우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무의 안정성 부분만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공직에 대한 근무의 안정성. 이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는 겁니다. 근무 안정성. 즉, 뭐 쉽게 말하면, 쉽게 말하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쉽게 말하면, 제가 뭐, 제가 그런 표현 쓰죠. 아, 내가 힘들고, 빡세고, 더럽고, 다음에 돈 못 버는 거, 알고 지원했다. 라는 것. 그래서 나 절대 안 그만둔다. 혹은 안 그만둘 때도 일을 안 하고 괜히 뭐 나중에 편한 데 찾으려고 자꾸 하는 사람이 아니다. 편한 일 찾으려고 하는 예, 사람이 아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찾으려고 지원하는 찾으려는 인간이 아니다. 자, 이런 게 제일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근무를 안정적으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스펙이 좋은 분들은 빡센 이런 거 잘 알고 돈 못 번다는 거 잘 알고 있다. 또 없는 분들이면 내가 이러이러한 부분이 부족하고 이러이러한 걸 해야 된다는 걸 잘 알고 있다. 이게 일단 기본적으로 깔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죠? 예, 그 부분이 중요한 포인트이지 뭐 있고 없고 이거가 다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죠? 뭐 현직 다니다가 왔다고 플러스 되는 것도 없고 현직 다니다가 왔다고 해서 마이너스 될 것도 없는 거예요. 다만 왜 오는지 지원한 거의 이유와 명분이 필요한 거잖아요. 이유와 명분이. 네. 그래서 괜히 그냥 뭐 약간 뜨내기 아니냐. 나는 뜨내기가 아니에요. 이런 얘기죠. 네, 원래 뜨내기 여기저기 왔다리 갔다는 인간이 아니에요. 이런 거를 직간접적으로 잘 보여주시는 게 중요하다. 그죠? 예. 또 경우에 따라서는, 뭐, 그럴 수도 있죠.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예를 들자면, 뭐, 그런 분들도 적잖게 계신데요. 특히 뭐, 지방직 다니다 국가직 오시는 분들 중에 뭐, 또 있고, 국가직 다니다 반대로 지방직 가시는 분도 있는데, 뭐, 거기 근무를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노력을 꽤 했으나, 뭐, 여러 가지, 뭐, 업무의 강도, 예컨대 특히 뭐, 뭐, 가족, 이런 좀 불가피한 부분 때문에, 뭐, 가족으로서, 뭐, 가장으로서, 뭐 좀 책임성 문제 때문에 해당되는 지역에서 근무를 계속 기관 사정이 여의치가 않다 보니 일이 싫어서가 아니라 기관 사정이 여의치가 않다 보니 뭐 그런 근무 조건을 좀 맞추기가 너무 힘들었다. 그래서 내가 오랜 고민 끝에 신중하게 이런 표현, 아이고 오랜 고민 끝에 그죠? 오랜 고민 끝에 신중하게 고민 아이고 죄송합니다. 오랜 고민 끝에 신중하게 예, 판단해서 왔다. 이런 것도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아까 진솔 모드도 좋아요. 진솔 모드. 그죠? 예. 근데 다만 그 일이 싫어서거나 뭐 인간이 미워서거나 뭐 일이 빡셔서 이런 게 아니라 그쪽 전 직장에서도 최선을 다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전 직장이 싫다가 아니라 뭐 힘든 여건에서 나름 최선을 다했다. 하지만 현실적인 여건 때문에 현실적 여건 고민 끝에 예, 지원했다. 뭐 요런 느낌 있죠? 요런 느낌? 요런 느낌도 괜찮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설명을 잘 드렸나 모르겠네요. 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여기서 전 직장에서도 최선을 다했다라는 거를 그쪽을 디스하거나 이런 것만 좀 안 하시면 돼요. 이런 것만. 예컨대. 됐죠? 그래서 뭐 면접에서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면접 위원들 기준으로는 이 친구가 보면 그래도 뭐 잘 열심히 하겠군. 그만두지 않겠군. 그죠? 뭐 들어오자마자 또 뭐 어디 또뭐 발령 뭐 전출 나간다고 뭐 그러지 않겠군. 그런 느낌을 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답변이 좀 되실까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완전 비공개, 이것도 앞에서 저 비슷한 얘기라서 그냥 묶어서 말씀드릴게요. 비전공자도 마찬가지. 내가 뭐 이만저만한 고민 끝에 왔다고 하시고 또 그 비전공자만 연결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얘기하시는 게 있고 또 전공이 아니더라도 본인이 뭐 이력이나 뭐 등등등에서 조금 더 도움이 될 만한 게 있으면 뭐라도 엮으시고 하지만 내가 비전공자이니 이러이런 부분에 부족하니 그런 것들은 좀 열심히 배우고 뭐 익히고 사전에 뭐 미리 배울 수 있는 것도 배우고 그렇게 하겠다. 뭐 그런 어떤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것에 대한 구체성.
조금 고민을 좀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죠? 기본적으로 기술직, 특히 기술직 분들 중에 그 자기가 메인 전공, 그러니까 그 해당되는 메인 전공인 분들, 고수독학의 메인 전공인 분들은 절반이 되지 않습니다. 어느 직렬이든. 대부분, 그 나머지 절반의 한 3분의 2 정도는 유관 전공이고, 3분의 1 정도는 아예 그냥 딴판 전공인 분들이 많으세요. 예, 그게 기본값입니다. 그게 기본값이기 때문에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전산직이 됐건 뭐 건축 토목이 됐건 뭐 기계 뭐 농업이 됐건 간에 내가 그런 거는 잘 알려고 노력했다. 이제 요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 노력했던 것. 예, 말 그대로 그걸 이해하려고 그래서 해당되는 시험 과목만 공부한 게 아니고 시험 과목 때문에 뭐 이것저것 또 공부했고 또 그 관련된 주무 부처 예컨대 뭐 농업직이다 그러면 농림부의 여러 가지 사업들도 많이 찾아봤다. 뭐 그런 티를 좀 경험 과제에서 열심히 내서 그래도 뭐 비중공자인데 나름 뭐 성실하게 좀 알아보려고 애는 썼네. 그런 성의. 제가 성의라는 말을 그래서 좋아하는데 성의 있게 보여주시면 되지. 근데 비전공자나 뭐 아예 뭐 학력, 경력 유무 이런 걸로 만약에 중요한 평가 단위로 잡았다면 적어도 글쎄요 제 뭐 짐작엔 절반 이상 떨어져야 됩니다. 그런 기준으로 만약에 민간처럼 했다면 절대 여기는 그런 데가 아니니 미리 걱정하실 건 없겠다. 그 정도로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같은 질문인 것 같아서 동일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같은 질문이죠. 현직 직장 관둔 경우도 마찬가지죠. 관둔 이유가 뭐 특별하게 뭐 문제가 있다는 거 말고요. 항상 전 직장은 존중하는 겁니다. 항상 말씀했지만 전 직장은 존중해라. 음? 존중하고 또 업무를 아무리 그러더라도 존중하는 게 기본이 있어야 되고요. 다음에 본인은 그죠? 나름 최선을 다했다. 최선을 다했고 예, 뭐 열심히 했고 뭐 등등등 예, 노력했다. 예, 예. 그 노력한 얘기를 중요하게 좀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다만 지원 동기만 뭐 필요에 따라서는 좀 진솔하게 예, 개인사 뭐 개인적인 사정 진솔하게 개인 사정을 좀 불가피한 개인적 사정 예, 불가피한 뭐 그런 걸 말씀하셔도 좋겠고요. 지나가는 말로 사정 지원 동기만 불가피한 그 지원 동기만 예, 지원 동기 부분만 뭐 개인 사정이 있다면 개인 사정이라면 진솔하게 그죠? 개인 사정이라면 진솔하게 그러니까 불가피성을 조금 간단하게 좀 양해를 구하는 식으로 좀 조심스럽게 얘기하시면 되겠고 더 중요한 건 더 중요한 건 뭐다? 앞으로 예, 지원하는 직렬 업무를 에 대한 이해, 뭐 노력, 도움될 것 이게 중요한 포인트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원하는 직렬에 예, 지원하는 노력 이게 지원하는 직렬에 대해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뭐 이러이러한 게 경력에 도움이 되겠다. 이게 포인트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지. 따로 이렇게 뭐 이런 진솔하게 불가피성 이런 걸 가지고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 평가하지 않으니까. 제가 늘 드리는 건 전직적은 전 존중하는 마인드. 그죠? 뭐 여러 개 배웠다. 뭐 직접적인 관련이 없지만 뭐 조직 생활을 배웠다. 뭐 선배들이 열심히 하시는 거 배웠다. 뭐 민원 응대 하는 것도 배웠다. 뭐 직접적인 건 상관이 없지만 또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도움이 될 것 같다. 간접적으로 이렇게 존중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시는 게 더 중요하겠고요. 예, 뭐 지방직이든 국가직이든 뭐 민간기업이든 공기업이든 일단 본인은 항상 요게 내가 거기 뭐 그냥 일 빡세서 그냥 편한 직장 찾아서 온 게 아니다. 이런 포인트 좀 주시고 네, 그다음에 개인 사정 아까 진솔하게 불가피성은 이거는 그냥 예, 지나가는 말 정도로 가시면 되겠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그래서 이렇게 좀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요게를 이제 요 지원 동기 부분 여러분들 지원하는 거기가 포인트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좀 늘 드리는 것입니다. 이건 나중에 뭐 다 개인마다 사정이 다 다르시기 때문에 뭐 일관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큰 틀의 방향은 그래서 자꾸 이런 무슨 과거를 뭐 다 까발려서 하는 것도 아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뭐 다른 직장에 혹은 기관에 현직에 뭐 잠깐 막 몇 달, 뭐 1년 이내 이렇게 근무했다 그러면 굳이 뭐 이런 얘기 하는 거가 쉽지가 않다 그러면 그냥 없는 셈 치고 얘기해도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꼭 해야. 근데 물론 본인이 뭐 예컨대 1년 이상, 2, 3년 이렇게 다다 보면 티가 나기 때문에 뭐 괜히 감추면 더 이상해 보이잖아요. 뭐 일부러 먼저 얘기할 필요는 없겠지만 물으면 뭐 이만저만해서 이렇다라는 얘기를 그냥 하시면 된다. 너무 이거 가지고 무슨 뭐 과거사를 검증하는 것 같은 느낌으로 예, 그런 식으로 생각하실 필요는 없겠다. 그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안 그만둔다. 그죠? 예, 편한 일 찾아서 온 거 아니다. 그리고 힘들어도 잘 안 그만둔다. 뭐 하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이런 정도만 보여주시면 되겠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반대로 이제 전공자는 당연히 자랑하시면 됩니다. 예, 자랑하셔야죠. 당연하게.
전공에서 뭐뭐 했다는 걸 자랑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공자만 자랑할 게 아니라 그렇지 않아도 본인이 그냥 일반적인 거라도 좀 자랑을 하시는 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줍니다. 그다음에 이제 다른 시험 준비하다 온 경우분들도 종종 많이 물으시는데 이것도 뭐 다 맥락은 제가 드리는 말씀의 맥락은 다 똑같습니다. 왜냐 그러면 평가다니까 똑같으니까요. 똑같은 말씀을 비슷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 예컨대 고시 준비하시다가 오시는 경우 예컨대 민간 자격증 예컨대 로스쿨 준비하시다가 오시는 분도 계시고요. 뭐 CPA 뭐 이런 거 준비하시다가 오시는 분들도 있고 뭐 예를 들자면 고용직은 노무사 예를 들자면 노무사 노무사, 간평사,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좀 있는 분이 자격증들 준비를 했는데, 안 되셔서, 준비를 했는데 안 되셔서, 이런 수험 기간이 상당히 됐다. 근데 다른, 공부하다 보니 다른 경력도 없고, 얘기할 게 너무 없더라. 어떡하느냐? 그러면, 그니까, 시험이나 자격증 명을 얘기하실 필요는 없어요. 당연하게. 네. 시험이나 자격증 이름을 얘기하실 필요는 없고요. 예, 명을 얘기하면, 물론 이제 상관이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괜히 안 되니까 왔다 이런 말씀 들으면 면접위원들도 그것 때문에 그걸 평가하는 건 당연히 아닌데 아까 전직이나 이직이나 옮기나 이런 걸 평가하는 단위가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렇든 하지만 또 이렇게 본인이 말하기도 좀 명구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좀 얘기하지 말고 말고 대신에 그 공부할 때 배우는 과목이거나 예? 예컨대 행시를 배웠으면 정책론을 배웠다든가 로스쿨 같은 거 관련돼서 형법이나 관련된 본인이 지원하는 업무에 조금 더 관련된 법률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법률이나 판례를 더 공부했다고 얘기하거나 과목 등 배운 것 그 자체는 역량입니다. 그것도 중요하게 본인이 남들보다 조금 더 해당되는 부분에 지식이 있다. 노무사 같은 경우에는 노사관계론 이런 걸 당연히 시험 과목으로 있을 테니까 노사관계론을 배웠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갈등 조절하는데 조금 더 관련된 판례들도 공부한 게 있기 때문에 한다. 이렇게 배운 것 위주로 얘기를 답변을 하시고 쓰고 답지에도 쓰고 답하는 게 어떨까 이제 권장을 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시험보다는 그럼 되게 이제 딱 들으면 이거 준비하다 온 친구구나라는 건 대부분 이제 느낌으로 알아요. 근데 본인이 시험을 준비했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라 내가 그 준비 과정에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배우면서 그게 나한테 역량이 됐고 그게 업무에 도움이 돼서 더 잘할 수 있다 이런 서술 구조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이런 역량 위주로 쓰고 답하는 게 가장 좋겠다. 그 정도로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얘기는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 고졸이네, 비전공이네, 현직이네, 이렇게 다른 시험 준비하네, 여러 상황을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제가 남쪽이라고 보통 말하는 게 있죠, 남쪽? 남쪽이라고 말하는 거는 다 똑같습니다. 업무에 대한 이해,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바입니다. 그죠? 업무, 공직에 대한 이해. 그죠?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무원, 희망 업무 일반을 내가 이해하고 있는가? 그죠? 알고 오는 건가? 알려고 노력했나? 예, 요겁니다. 그것이 가리키는 궁극적인 방향은 안 그만둘 인간인가? 안정적으로 잘하는 건 모르겠고 꾸준히 안정적으로 업무가 좀 빡세더라도 민원이 조금 지랄하더라도 상사가 조금 마음에 안 들더라도 본인 생각과 좀 다른 일을 어쩔 수 없이 해야만 하더라도 묵묵히 안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인가가 중요한 포인트다. 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그거를 내가 어떤 방식으로 보여줄 것인지, 경력이 있으신 걸 자랑하는 방식으로, 없으시면 일반론적인, 공무원 어떤 다움, 공무원 인재상, 뭐가 됐건 간에 그런 거를 좀 더 강조하시는 방법. 또, 경우에 따라서는 내가 업무를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보여주시는 방법. 정책을 공부하든가 관련된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보고 좀 나름대로, 개선점 같은 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고민한다든가, 그 방식만 다 다를 뿐, 결국 그 모든 것들을 수렴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스펙이거나 잘남, 관련된 유관 경력 이런 게 아니라 그죠? 업무에 대한 이해와 공무원, 그러니까 공무원 일반에 대한 어떤 이해 플러스 또 지원하고 있는 희망하고 있는 업무에 대한 나름대로의 이해 딱 그겁니다. 그게 지향하는 바를 그걸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선생님, 나이도 있다. 나이가 많아서 걱정? 예, 나이가 많으시면 많다고 걱정, 또 어리면 또 사회경험 없다고 어리다고 걱정. 나이 많아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렸지만, 그 나이도 평가 항목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이 평가 항목은 체크리스트에 기계적으로 체크하는 과정이라고. 그러니까 질적 평가가 아니라 양적 평가라고. 체크. 그러니까 나이는 전혀 평가 항목 자체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쁨, 잘생김, 말잘함, 이런 것들이 평가 항목이 없듯이, 나이도 평가 항목이 없다. 제 수강생 중에 국가직 7급
심지어 외무영사직인데, 예, 만 59세. 연수 받으시고요. 근무 기간 6개월, 6개월 뒤에 정년퇴직하신 분도 있습니다. 그런 분도 붙는데 아무 이상 없었습니다. 그죠? 예, 그런 것도 신경 쓰실 거 없다. 다만 경력이 있으시면 뭐 이러저러 경험치가 높으시니 뭐 그런 것들이 지원하는 업무에 어떤 게 좀 도움이 되겠다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해주시는 게 좀 당연히 좋겠죠. 그런 것들을 또 기대하실 테고. 네. 거주 지역명을 말해도 되나요? 예, 뭐 굳이 뭐 그런 건 없는데 뭐 지역명을 뭐 굳이 얘기해야 될 필요가 있나요? 뭐 광주가 다르고 대전이 다르고 대구가 다른 경험인가요? 그런 거 없으면 그냥 뭐, 예, 그냥 뭐 제가 사는 거주지에서 뭐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다면, 뭐 시골이라 그러면 제가 뭐, 예, 뭐 자그마한 시골에서 뭐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지, 뭐 굳이 뭐, 실명까지 얘기하실 필요가 굳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굳이라는 표현을 좋아하는데, 그렇습니다. 장수생이라 걱정했는데 다른 사기업들처럼 대학 졸업 후 공백 기간에 머리 내둔 게 질문이 나오기도 하나요? 한번 검색해 보세요. 저는 그런 질문 후기를 그래서 좀 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접은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물어볼 수는 있겠으나 그런 퍼스널한 질문 자체를 못 하는 게 하지 않도록 하는 게 기본적인 프로토콜입니다. 기본적인 프로토콜. 물론 본인이 혹시라도 면접인이 말하시면 답변하실 수 있게 얘기는 좀 하셔야겠죠. 그죠? 얘기는. 아, 제가 뭐 이러면 전화해서 좀 뭐 돈도 좀 벌고 수험도 하다 보니까 예, 좀 선거지구 꼭 오고 싶었는데 예, 공부에 집중하지 못한 뭐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 조금 늦기는 했다. 하여튼 몇 년 동안이라도 꼭 오고 싶어서 열심히 노력했다.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설명 잘 드렸나요? 제가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듣고 나면 다 좀 뭐 비슷한 그런 얘기가 아닌가 싶어요. 예.